안녕하세요. 책방고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온 당신을 응원합니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나 나눈 대화다. 좋아하는 영화 제목이 뭐야? 응? 없어. 영화는 봐도 그때뿐이고. 좋아하는 책은? 요즘 책은 하나같이 재미도 없고. 그럼 뭐가 재밌어? 몰라. 그런 거 묻지 마. 우리는 그냥 서로를 보며 허탈하게 웃고 말았지만 그 후의 대화에서도 그 친구의 삶은 윤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팍팍하고 까칠한 마른 낙엽 같아 보였다. 뭔가 즐겁고 신나는 기운, 생생하게 파닥거리는 에너지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자기 자신과 삶에 전혀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실제로 그 친구처럼 특별한 자극이나 반응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 변화의 의지가 생기는 5가지 이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언제 자신을 바꾸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는 것일까? 첫 번째, 의미를 발견할 때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다. 혼자 보기 아까운 좋은 책이 있어서 동료에게 선물을 했는데 그가 선물 자체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에 고마워할 때 그는 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된다. 의미를 재발견한 것이다. 물론 이렇게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고 평소에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하며 다양한 사고들을 접해 보아야 한다. 두 번째 경우는 위기의식을 느낄 때다. 우연히 팀장들 간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는데 김 대리는 추진력이 부족해 하고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내가 추진력이 부족하기는 뭐가 부족해? 라며 현실을 부정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는 좀 더 과감해질 필요가 있겠어 라고 결심할 수도 있다. 사람은 누구나 평가받을 때 긴장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가 곧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 위기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사람들은 잠시나마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고 몸을 챙긴다. 자신의 몸 상태를 수치로 확인하고 전문가의 소견을 접하니 위기의식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당장 운동을 시작하겠다느니 식이요법을 하겠다느니 하며 법석을 떤다. 이렇듯 위기의식은 지금의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자극한다. 이런 위기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지친다. 사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피곤함이 아니라 지루함과 나태함이다. 위기의식과 긴장감이 사라진 곳에는 반드시 지루함과 게으름이 들어서게 마련이다. 세 번째, 변화해야 할 이유를 찾았을 때 의지도 따라서 생긴다.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찾는다는 것은 욕구를 개방하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하고자 하는 것, 즉 자신의 욕구를 인정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사람들은 의지력에 불을 붙여 자기 관리에
열정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자기 변화의 이유는 논리적인 것보다 감성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욕구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별로 친하지 않는 사이였는데 어느 날 그가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후에는 그를 대하는 내 태도가 달라진다. 마음속에 그를 따뜻하게 대해줘야 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건 역시 논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감정적인 이유에서 나온 행동이다. 그를 잘 알게 되었거나 그가 나를 좋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해도 나는 충분히 그를 좋아하게 된다. 네 번째, 신뢰가 형성되었을 때다. 사람들은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다. 언젠가 나는 나를 진심으로 인정해주고 미래의 청사진을 같이 만들어가자고 말하는 사람들과 만난 적이 있다. 나는 코끝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핑 돌 만큼 감동했다. 그가 이토록 나를 인정해주고 믿고 있다면 나 또한 그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고 다른 모습을 보여야겠다는 의지가 생긴 것이다. 리더를 진심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조건들이 불합리하다 해도 리더와 함께 행동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추종자들은 중독자들이다. 게다가 그들은 단 한 번의 중독으로 영원히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미래의 가능성을 믿고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것도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만들어낸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확신이 강할수록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은 높아진다.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뛰어들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치고 만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평생에 걸쳐 자기 확신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학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다섯 번째, 자신이 발전한다고 느낄 때 의지가 생긴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를 발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어제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신을 안다는 것은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도 포함된다. 그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를 발견하게 되면 내일의 나는 더욱더 발전된 모습일 것이라고 기대하게 된다. 그러한 기대는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금 당장 실천에 옮기도록 만드는 에너지가 된다. 그런 식으로 선순환에 접어들면 발전은 의지를 자극하고 의지는 다시 발전을 낳게 된다. 책방 선배님들, 오늘은 북포스에서 출판된 미치도록 나를 바꾸고 싶을 때 자극이 필요해 해서 나를 바꿀 의지가 생겨나는 5가지 이유에 대해 담아보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안상원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에 비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들이 반복되는 경우 어느덧 익숙해져 같은 자극을 받아도 약하게 반응한다. 아무리 감동적인 영화를 봐도 눈물이 나오지 않고 아무리 좋은 구절을 읽어도 별다른 감흥이 일지 않는다.
이렇게 자극에 무대응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자극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상실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 자기 확신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배우고 자기 변화를 느끼고 학습하라고 조언합니다. 우리는 무언가에 익숙해지지 말고 항상 자기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배움이 있는 하루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오늘 밤도 잘 자요. 책방 고양이였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